원장님, 피곤해서 비타민을 하루 5알씩 먹는데도 도무지 나아지질 않아요. 그거 아침 공복에 드시죠? 네. 그래야 빨리 흡수된다잖아요. 그게 바로 돈만 세고 몸은 더 피곤해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비타민 상식 중 절반은 틀렸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챙겨 먹는 영양제가 오히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돈까지 세게 만드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비타민은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 햇빛만 쬐면 비타민 D는 충분하다. 감기 걸리면 비타민 C는 무조건 많이. 이런 말들 익숙하시죠? 하지만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타민은 약이 아니지만 잘못 먹으면 낭비이자 부작용이 될 수 있다. 즉,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건강정보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8명이 비타민 D 결핍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햇빛 보면 충분하다는 말만 믿고 정작 검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중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고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사용하는 현대인의 생활에서는 햇빛만으로 비타민 D를 충분히 채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매달 수십만 원씩 영양제에 투자합니다. 하루에 비타민 C 3알, 비타민 D 2알, 종합비타민 1알, 오메가3까지.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먹고도 여전히 피곤하고 근육이 약하고 머리가 멍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비타민의 원리를 모르고 먹기 때문입니다. 비타민은 단순한 영양 보충제가 아닙니다. 몸의 신진대사 속도를 조절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켜거나 끄는 생화학의 스위치입니다. 즉, 필요할 때만 필요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물질이지 많이 넣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비타민 D는 뼈와 면역의 핵심, 비타민 C는 산화 스트레스를 막는 항산화의 방패, 비타민 B군은 에너지를 불태우는 점화 플러그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작동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부족하면 나머지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D가 부족하면 면역이 떨어지고 B가 모자라면 피로가 쌓이고 C가 빠지면 염증이 쌓입니다. 즉, 건강의 피라미드를 떠받치는 세 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이 왜 사람마다 효과가 다른 걸까요? 그건 바로 타이밍과 조합 때문입니다. 아침 공복에 C를 먹으면 속이 쓰리고 흡수되지 못한 채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점심 이후에 D를 먹지 않으면 지방 흡수와 함께 이루어지는 대사 경로를 놓칩니다. 저녁에 커피나 위산억제제와 함께 B를 먹으면 흡수가 차단됩니다. 즉, 언제, 무엇과 함께, 어떻게 먹느냐가 몸속 비타민 농도를 결정짓는 숨은 열쇠입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 40년 가까이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하나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영양제의 숫자가 아니라 루틴이 사람을 살린다. 비타민은 한 주먹이 아니라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내과 전문의 정민호 원장입니다. 오랜 기간 만성 피로와 근육통으로 고생하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 스스로에게 비타민을 쏟아붓듯 먹었습니다. 그러나 피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찾은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비타민은 많이가 아니라 정확히 그리고 꾸준히. 이 원리를 지킨 분들은 약값보다 생활비가 줄었습니다. 병원비가 줄고 하루에 에너지가 돌아오면서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이 실천해서 검증된 비타민 D12 루틴 3단계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약회사들이 말하지 않는 비타민의 함정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비타민에 쓰던 돈을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몸의 피로와 무기력을 되돌릴 수 있을 겁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당신의 건강 그리고 지갑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과학이 여기에 있습니다.
몇 달 전 진료실로 들어온 한 63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얼굴빛이 잿빛이었어요. 원장님, 저는 하루에 비타민C 3알, 비타민 D 1알, 종합 비타민 1알을 먹어요. 그런데 여전히 손발이 차고 피곤하고 눈이 침침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그걸 언제 드시나요? 아침 공복에요. 그래야 빨리 흡수된다고 들었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고개를 끄덕인 뒤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그 습관이 피로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비타민 루틴은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첫째, 공복 고용량 비타민C. 비타민C는 수용성입니다. 즉, 물에 녹고 쉽게 빠져나갑니다. 문제는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한 번에 200mg 이상을 섭취했을 때 흡수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즉,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게다가 공복에 드시면 위벽을 자극해 속쓰림, 설사,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식사 후 30분 이내 소용량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빨리보다 오래가 더 중요합니다. 둘째, 햇빛만으로 충분하다는 오해. 비타민 D는 햇빛으로 합성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인은 햇빛을 맞을 시간보다 형광등 아래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서울의료원 자료를 보면 겨울철에는 실외에서 30분을 노출해도 일일 권장량의 절반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 팔, 손 등에 바르면 합성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자외선을 오래 쬐는 건 피부 손상 위험을 높이죠. 그래서 답은 하나입니다. 식사와 함께 지방이 포함된 끼니에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 지방이 흡수를 돕기 때문에 식사 후 복용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한 몇 아이유를 먹을까 고민하기 전에 혈중 농도를 검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숫자 없이 비타민을 먹는 건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무시한 섭취 습관.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비타민 B12는 위산이 있어야 잘 흡수됩니다. 그런데 위산 억제제를 오래 복용하는 분들은 흡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게다가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복용하는 메트포르민 역시 B12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 두 약을 함께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비타민 B군을 먹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B12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흡수율이 높은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 좋은 습관이라며 무심히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피로와 무기력, 심지어 기억력 저하의 숨은 원인입니다. 저는 이 환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비타민은 한 주먹이 아니라 한 줄로 요약돼야 합니다. 아침에는 B군, 점심에는 D, 저녁에는 C. 그렇게만 해보세요. 그분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렇게 단순해도 될까요? 복잡한 루틴일수록 오래 못 갑니다. 꾸준함이 약입니다. 3주 후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원장님, 신기해요. 같은 약을 먹는데 덜 피곤하고 잠이 깊어졌어요. 그분의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 수치는 안정화되고 B12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매달 사던 비타민 제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결국 그분이 가장 크게 얻은 건 돈과 에너지 두 가지 모두였습니다. 여기서 상식을 하나 더 깨봅시다. 비타민은 물에 녹으니 과잉 섭취해도 괜찮다? 틀렸습니다. 과잉 비타민C는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지용성 비타민 D는 고칼슘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분이 칼슘제와 동시에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면 혈중 칼슘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신장 손상, 부정맥 위험이 커집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기본 원리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흡수율은 타이밍에 달려 있다.
공복에 먹지 말고 식사와 함께. 둘째, 검사로 확인하라. 햇빛만 믿지 말고 혈중 농도를 점검하라. 셋째, 약물과의 관계를 체크하라. 특히 메트포르민, 위산억제제, 이뇨제를 장기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주치의에게 비타민 상태를 물어보세요. 비타민은 단순한 건강 보조제가 아니라 몸의 신호를 조절하는 대사 조정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를 제대로 켜면 같은 하루라도 피로가 절반으로 줄고 집중력은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할 것은 비타민을 어떻게 먹느냐가 아니라 비타민이 왜 나에게 맞지 않느냐입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 즉 비타민이 내 몸에 흡수되지 않는 진짜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그럼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흡수되고 돈 낭비가 안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타민은 하루 한 줄 루틴으로 정리하세요. 복잡할수록 실패하고 단순할수록 성공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15년째 유지해온 비타민 3단 루틴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비타민 D는 식사와 함께, 특히 지방이 포함된 끼니가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즉 지방이 있어야 장에서 흡수됩니다. 따라서 아침 공복이나 샐러드만 먹는 식단에는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달걀, 두부,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지방을 포함한 식사에 함께 드시면 훨씬 효율이 높아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동일한 용량의 비타민 D를 복용했을 때 공복보다 식후에 먹은 그룹이 혈중 농도가 50% 이상 높게 유지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햇빛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검사 후 용량 조절이 핵심입니다. 이게 진짜 돈 아끼는 방법이에요. 둘째, 비타민C는 나누어 식사 후에.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몸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즉, 한 번에 왕창 먹는 건 소변값을 비싸게 치르는 셈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500mg짜리 하나를 3등분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하나씩. 이렇게 하면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산화 스트레스를 더 오래 막아줍니다. 더불어 위에도 부담이 덜 갑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으로 신장 부담이 있는 분들은 고용량보다는 분할 복용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 비타민C 설사 증후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타민 B군은 아침 식사와 함께. B군은 에너지 대사를 돕는 비타민입니다. 아침에 섭취하면 에너지 회로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B12는 특히 신경 기능과 집중력, 손발 저림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 위산 억제제나 당뇨 약을 복용 중인 분은 B12 흡수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혈액 검사로 수치를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건 한 번에 3병을 다 먹어야 한다가 아니라 한 줄로 정리하라는 겁니다. 즉, 아침 B군, 점심 D, 저녁 C. 이 단순한 흐름만 지켜도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한 70대 남성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 예전엔 피로하면 커피부터 찾았는데 이제는 비타민 루틴 덕분에 오후에도 졸음이 없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공복에 커피 2잔, 비타민C 고용량 1봉, 점심은 거르고 저녁에 술 1잔. 전형적인 도시형 피로 루틴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틴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침에는 잡곡밥, 달걀, 김, B군, 점심엔 생선, 야채, 비타민 D, 저녁엔 과일 한 접시, 비타민 C. 3주 만에 그는 몸이 덜 붓고 잠이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루틴의 힘입니다. 비타민은 단순히 결핍을 채우는 보충제가 아니라 몸의 리듬을 맞추는 신호 조절자입니다. 아침에 B군이 들어오면 신진대사가 깨어나고 낮에 D가 들어오면 면역이 안정되며 저녁에 C가 들어오면 하루 종일 쌓인 활성산소를 정리합니다. 이 세 개의 조화가 깨질 때 피로무기력 불면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용법을 모르면 약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복에 비타민C를 과다 복용하면 위 점막이 자극받고 위산이 과다 분비됩니다. D를 공복에 먹으면 흡수율이 40% 이하로 떨어집니다. B12 결핍이 심한데 종합 비타민만 먹으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손발 저림이 지속됩니다. 반대로 흡수의 타이밍과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임상 실험에서는 비타민 D를 점심 식사와 함께 복용한 그룹이 같은 양을 아침 공복에 먹은 그룹보다 혈중 농도가 2배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 도쿄의 한 노화 연구소에서는 비타민C를 3등분의 하루에 나누어 섭취한 그룹이 한 번에 고용량을 먹은 그룹보다 항산화 지표가 35% 이상 높게 유지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타민 정보가 아닙니다. 흡수의 과학입니다. 여기에 더해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음식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보충제는 보조이지 주식이 아닙니다. 비타민 D는 연어, 달걀 노른자, 버섯에서 얻을 수 있고 비타민 C는 피망, 키위, 귤, 브로콜리에 풍부합니다. 비타민 B군은 달걀, 통곡물, 살코기, 유제품에 들어 있습니다. 즉, 마트에서 해결 가능한 약국보다 강한 루틴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식사 중심으로 루틴을 바꾸면 몸이 좋아지는 것뿐 아니라 돈이 남습니다. 비타민제를 덜 사게 되고 불필요한 중복 섭취를 줄이니 결국 병원비, 약값, 영양제비가 모두 절약됩니다. 건강돈이라는 프레임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몸이 회복되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여유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제가 40년간 현장에서 본 진짜 변화입니다. 건강은 단순한 의학이 아니라 가정경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비타민을 많이가 아니라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아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루틴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진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원장님, 저 비타민 하루 5알씩 먹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원장님,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너무 낮대요. 햇빛 잘 보는데도요. 원장님, 손발 저림이 너무 심해요. 신경약 먹는데도 낫질 않아요. 이 세 문장 사실 전부 한 가지 답으로 정리됩니다.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더 좋은 제품, 더 비싼 브랜드를 찾지만 정작 흡수율과 루틴의 기본 원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비타민은 우리 몸의 스위치입니다. 아침에는 B군으로 시동을 걸고 낮에는 D로 에너지를 유지하고 밤에는 C로 회복하는 구조. 이 리듬이 깨지면 몸은 매일 피로를 축적합니다. 반대로 이 리듬을 회복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가 덜 버겁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비타민을 제대로 먹는 법을 배우고 나니 커피가 줄었어요. 군것질도 덜하게 되고요. 비타민 루틴 하나로 피로, 식습관, 소비 습관이 함께 바뀐 겁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의 변화가 아니라 생활 경제의 혁명입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세 줄입니다. 첫째, 비타민 D는 지방과 함께 햇빛만 믿지 말고 식사 후에 드세요. 지방이 있어야 흡수가 됩니다. 둘째, 비타민 C는 나누어 식후에 한 번에 몰아먹지 말고 3번 나누세요. 흡수율이 유지되고 위에 부담이 덜 갑니다. 셋째, 비타민 B군은 아침과 함께 에너지를 내는 플러그입니다. 하루의 시동은 B군으로 거세요. 이 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비타민 D와 B12 상태를 확인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몸을 바꿀 겁니다. 여기서 잠깐 상식 파괴 세 가지를 짚고 가겠습니다. 첫째,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 아닙니다. 비타민 C의 과잉은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이고 비타민 D의 과다 섭취는
고칼슘혈증을 일으켜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햇빛만 쬐면 충분하다? 아닙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은 햇빛만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검사로 확인하세요. 셋째, 비타민 B는 피로 회복제다? 절반만 맞습니다. 결핍일 때만 효과가 있고 충분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과잉이 피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상식을 바꾸는 순간 비타민이 돈 낭비에서 돈 버는 루틴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은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생활 습관입니다. 당신의 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규칙적인 루틴을 주면 회복하고 불규칙한 자극을 주면 무너집니다. 건강은 늘 누적의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아침에 B군, 점심에 D, 저녁에 C. 단 한 줄의 루틴으로 하루가 달라집니다. 피로는 줄고 집중력은 높아지고 그리고 놀랍게도 약값과 병원비가 줄어듭니다. 건강돈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공유할수록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 친구 중에 피로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손끝 한 번이 그분의 병원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제약회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영양제의 진짜 흡수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비타민은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의 하루를 되살리는 과학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